제18회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본선 6국입니다. 일본의 고노린 구단과 중국의 판투이 구단의 대결. 네, 지금 중앙 쪽을 덮어 씌우면서 집이 부족한 고노린 구단이 백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백도를 잡기는 어렵지만 일단 공격을 통해서 이 실리로의 부족을 좀 해결하려는 그런 실마리를 찾고 있죠. 네. 실리로 그렇게나 부족한가요? 집으로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중앙 쪽의 발전성을 제외한 채 개괄을 해보면 이곳이 100집이 한 7집이고요. 합쳐서 12집, 20, 30. 이쪽 부분에 약간 뒷맛이 있어서 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쳤을 때 30집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100집은 한 40집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흑은 8, 15, 쪽은 한 2집 정도 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쳐주겠습니다. 17, 20, 30. 지금 흑이 확정가라고 한다면 한 30집이 조금 두텁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으로는 반면으로도 한 10집 차이가 나니까 결국 덤까지 한 15집 정도 이 발전성에서 추격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이 공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할 시점인데요. 판팅이 구단이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변 쪽으로 파고들면서 살고자 하는 것도 그쪽 부근에 흙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뭐 걷잡을 수 없이 중앙집은 불어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하면서 상변 쪽 탈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쪽을 막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상변 쪽으로 파고들었어요. 네.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막아도 안에서 살고 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런 곳을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 형태이고 뭐 틀어 막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합니다. 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지금은 흙도 안쪽에서 파고들어서 이 파고드는 과정에서도 좀 집으로 이득을 보고 또 백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중앙 쪽으로 내모는 이런 방식이 지금은 더 나을 것 같네요. 우측으로 이어서 훅 두 점을 살린 것은 이쪽 끊는 것을 좀 보는 거죠. 이쪽을 나와서 끊는다면 당장 축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실리로도 크고 백의 근거를 빼앗는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백이 지킨다면 여기를 붙여서 지키는 것이 보통이고 네. 혹은 여기 넘는 것이 있으니까 당장은 이곳을 지키지 않고 뭐 이쪽으로 붙여서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칸을 띄었어요. 보통은 이런 자리가 속수입니다만 지금처럼 주변이 두터울 때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끊기자고 지금 두어가면 끊기는 자리인 거죠? 네, 끊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저런 곳은 이제 모양이 안 좋아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끊는 것은 좋지 않을 때가 많은데 지금은 주변의 흙돌이 전부 단단하게 형태를 구축하고 있으니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이쪽을 둔다면 이렇게 끊어진다면 백은 이쪽을 건너 붙여서 뭔가를 타개를 해야 하는데요. 흙이 계속 버티기는 좀 쉽진 않네요. 여기를 밀었을 때 네. 축은 안 돼도 이렇게 날짜를 두고 한 칸을 띈다면 장문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런 자리를 둘 때 백이 먼저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 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어갈 때 결국은 바꿔치기가 되겠죠. 한 칸을 띄고 젖히고 이런 식의 결론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바꿔치기 흑도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상변 쪽에서는 집으로 상당히 득을 받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이제 백의 행마를 말씀드릴 때 붙인다고 이제 일감으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더 좋죠. 뭐 굳이 상대의 돌에 기댈 필요가 없는데 역시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들여다볼 때 그 입구자로 양호구를 만드는 수는 어떨까요? 이곳을요. 네. 지금 이곳을 준다면 그냥 나와 끊어서 네, 흑도 이렇게 계속 공격을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부분도 나왔을 때 흑이 계속 타고 나온다면 끊어지는 자세가 아니라서 백이 상변 쪽으로 파고들면서 이제 집은 어느 정도 깰 수 있습니다만 안형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형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백의 사활에 도움이 되진 않네요. 네, 역시 파고들었네요. 지금 흑이 이곳을 파고들지 않으면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왼쪽으로 계속 연결하다 보면 결국 좌상기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흑은 좀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아무래도 집이 부족한 고노린 구단은 두텀을 이용해서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네, 강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앞서 살펴보았던 변화대로라면 바꿔치기인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이 장면에서 백이 이쪽을 밀어갔을 때 흑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흑이 이쪽의 장문과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을 전부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젖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장에 흑이 잡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흑은 이 장면에서 돌파하고 바꿔치기를 하던지 받아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대로 갈 것 같네요. 이러면은 집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집은 뭐 확 줄어들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자리를 백에게 당하면서 좀 형태는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개괄해 보면 이것은 흑도 한 50집 정도는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이 좌상기 쪽에 맛이 나빴던 백의 집 모양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냥 이쪽을 돌파하는 것은 백도 아까처럼 두 점을 잡지 못했지만 흑도 이 부분이 완벽한 집으로 굳어진 것은 아니라서 이 그림이 흑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판팅이 선수가 딱 기다리고 있는 그 길로 지금 고노린 선수가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판팅이 선수도 별 꺼리낌 없이 바로 지금 중앙에서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판팅이 선수가 한 칸을 띄었던 게 이 진행을 원해서 뒀을 수도 있겠네요. 이 진행이 나쁘다고 봤다면 한 칸을 뛰진 않았겠죠. 한 칸 뛰고 흑이 들여다봤을 때는 거의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을 이으면 이제 와서 흑이 뒤로 두고 백에게 연결을 허용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쪽 붙인 수가 물론 악수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흑에게
득이 되는 그런 교환까지 느껴지진 않고요. 그렇다면 또 애초에 의도를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끊어야 되는데 밀었을 때가 문제네요. 결국은 이곳은 이제 백이 연타를 하고 흑은 두 번 이쪽을 가는 뭐 이렇게 가든 혹은 이렇게 한 칸 띄고 이렇게 두든 그런 그림인데 아까 저의 계산으로는 이 그림은 백이 좀 괜찮아 보였습니다. 뒤로 돌아갔습니다. 고노린 구단도 끊어가는 진행이 좋지 않다고 느껴서 둔 거겠죠. 지금도 애초에 우상기에서 실리로 손해를 본 그래서 백이 약간은 편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쪽을 끊었을 때 형세 판단을 했던 것도 흑이 별로 안 좋고 지금의 흐름도 흑이 안 좋다면 지금처럼 두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서로 모양이 결정되면서 이제는 끝내기로 돌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흐름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미생인이 백도를 추격해서 뭔가를 얻어낼 여지가 더 있죠. 다음에 이쪽 나가는 것까지 보네요. 그래서 끊고 있는 것이 득이라고 봅니다. 아, 어제 강동윤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그랬는데 판티니 구단이 타계를 할 때 네. 그냥 단순하게 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좀 공격적인 타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 끊는 수도 사실 백쪽의 이 타계로만 본다면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쪽을 이었을 때도 끊으면 이렇게 따는 것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예 여기까지 끊어 잡을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앙 한 점을 잡으면은 이제 백도 공격권에서는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거의 벗어났다고 봐야죠. 이곳을 주면 이쪽 부근에서 한 집을 내는 것,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것, 그리고 이 부근에 백이 연결을 했을 때 다음에 이쪽 한 집 내는 것과 이쪽으로 다시 탈출하는 것 이런 여러 군데 백돌의 탄력이 있어서 쉽게 공격이 될 돌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곳을 둘 때 약간 꺼려지는 부분은 이 자리가 워낙 아프다는 거예요. 아, 이 자리도 아프고 네. 다음에 한 번 더 찝는 것까지 선수입니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왠지 좀 두기 싫죠. 그러네요. 정말 딱 한 집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판팅이 선수가 이쪽을 지킬지 아니면 여기를 붙여서 어차피 백도를 타개하는 과정이니까 좀 집으로 큰 자리를 두면서 이제 타개하는 방향으로 갈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이 자리보다는 뭐 이곳은 두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뭔가 풀어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우변이 실내로도 참 큰 자리잖아요. 네, 집으로는 뭐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두었을 때 흑이 재차 이 백도를 추격해서 좀 더 괴롭힘을 당할 여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곳이 정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집으로는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럼 한 점을 잡지 않고 중앙을 둔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두는 게 나을까요? 한 칸을 뛴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곳이 어차피 흙에 걸리라고 본다면 왠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따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수를 좀 찾아볼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완벽하게 이 형태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흙은 다음에 이쪽을 이어서 이렇게 젖히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백의 고민은 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백이도 쓸 때는 좀 별거 없는 자리 같은데 흙이 두면 좀 괜찮은 자리로 보여요. 아, 또 한 번 나오나요? 네, 저수도 공격적 타겟네요. 네. 이때 한 점을 잇는 거는 선수겠죠? 그런데 이 한 점을 이었을 때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백이 단순하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킨다면 이쪽 나와 끝낸 단점이 다시 노출이 되면서 이 수가 점점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는 원래는 이쪽을 끊는 것이 없다가 이 교환으로 인해 생기니까 이 교환을 시키고 나서 상변을 뭐 넘어간다든지 혹은 그 교환 없이 그냥 이쪽을 한 칸 띄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앙 쪽에서도 고노린 구단이 결국은 찔러 들어갔다가 뒤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생각만큼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공격은 흑이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수는 오히려 백 쪽에서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판팅 구단이 좀 공격적으로 계속 판을 풀어가고 있죠. 지금의 흐름은 제 느낌으로는 큰 차이는 절대 아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그 약간의 백의 우세, 그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사실 중일전이라 뭐 어느 한쪽을 응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한국팀에게 내일의 다음 상대 어떤 선수가 오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보시나요? 냉정하게 지금 한국팀은 이제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장은 박정환 구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본다면 내일 대국은 김지석 구단이 등판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은 역시 고노랭 구단 쪽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기풍적으로 그런가요? 예전에 이 김지석 구단이 고노린 구단에게 승리를 거둔 그런 경력도 있고, 또 판팅이 구단이 좀 두텁게 또 단단하게 두면서 상대의 이 약간의 빈틈을 찔러 들어가고 선실리 후타게 뭐 이런 좀 노련한 바둑을 구사하는 스타일인데, 김지석 구단이 그런 식의 바둑에게 좀 약점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미 판테이 구단이 한국 선수를 2명이나 꺾고 왔으니까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중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뭐 딱히 응원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내일 김지석 구단이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고노린 구단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됩니다. 어제 이 강동 구단과 판테이 구단의 중계를 보다 보니까 이 부산 영상이 나왔는데 김석 구단의 머리가 굉장히 짧게 잘렸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직접 만나서 물어본 것은 아니라서 어떤 네. 연유로 이제 그렇게 머리를 짧게 잘랐는지 뭐 그냥 자르진 않잖아요. 이제 그것이 궁금하기도 한데 뭐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물어보고 알게 되면 다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김지석 구단이 뭐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평소의 생활을 보면 모든 것이 바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바둑 안에서의 어떤 계기 혹은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대회에서 그 각오가 좀 빛이 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김석 구단이 늘 화면에 잡히면은 이 핸드폰 어플로 바둑을 보고 있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네, 평소 생활이 뭐 그렇게 다른 것에 크게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시간을 사용한다면 좀 운동 쪽에 좀 시간을 좀 쓰는 아, 그런 스타일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둑과 함께 하죠. 그 김지석 구단 하면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부분적인 수익기, 사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한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김지석 구단의 집을 이제 놀러 갔을 때, 물론 그때는 결혼 전이었긴 합니다만, 그때 이 침대 바로 이 옆에 사활책들이 몇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그 사활을 보다가 잠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수일기가 그렇게 강한데도 자신의 강점을 계속 갈고 닦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서 역시 뭐 김지석 구단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이 후배 기사들을 본받을 만한 점이네요. 네. 김지석 구단도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일단 당시에는 뭐 굉장히 장난꾸러기였고 그리고 사실 노력파보다는 좀 천정에 가까웠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했습니다. 그 입단 당시부터 저는 김지석 구단과 같은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의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지석 구단이 한 18살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17이나 18일 겁니다. 그때 김지석 구단이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좀 바둑이 강해지고 싶다는 아, 그런 생각이 최근에 문득 들었다. 제가 어떤 계기인지까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봤던 김지석 구단은 좀 승부욕도 부족해 보이고 좀 독한 면이 없다라고 보여졌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이 180도 변하더니 결국은 초일류로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서는 네, 뭔가 계기가 있었겠죠. 또 많은 노력을 그간 했겠죠. 네, 그 이후에는 김지석 구단이 좀 노력파로 변신했죠. 그전에는 노력파라고 볼 수 있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곧 대국이 시작한 지 2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어떤 한 선수는 초읽기에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두 선수가 뭐 비등비등하게 그렇게 시간을 사용을 했다면 아직까지는 약 3분씩 시간이 남아 있을 텐데 보통은 어느 한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기 마련이니까 네. 지금쯤은 어느 한쪽이 초읽기에 몰릴 시점입니다. 네, 형세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약간 판팅이 선수가 우세한 그런 중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집으로도 큰 자리고 백도 이제는 이 변에서 한 집 만들기는 어려워졌네요. 네, 좀 확실한 자리를 둔 거죠. 지금은 저곳이 백의 근거를 빼앗는 의미도 있지만 백이 상변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흑돌을 양분하니까 이쪽의 흑돌도 약간은 신경이 쓰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대신에 이제 판팅이 구단이 이런 식으로 중앙을 탈출하면서 이 부분을 깨 나갔을 때 그때 흑도 좀 응수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쪽을 잇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한 칸 띄는 것이 이 부분으로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다시 지켜야 한다면은 그만큼 후수가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좌중앙 쪽을 먼저 막아갈 만한 타이밍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 자리가 워낙 큰 자리였으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흑돌의 사활과도 연관이 있어서 두고 싶은 자리였고 네. 확실히 판팅이 구단이 타겟을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백이 터져 나오면은 이 상변의 흑 두 점의 위치도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흑도 최대한 이제 이 두 점을 좀 쉽게 타겟하고 재차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노리는 그런 흐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백돌은 이곳을 끊어 잡으면 항상 한 집이 확보가 되고 이 부분으로 빠져나오는 뒷맛 또 이쪽도 한 집 정도 거의 확보가 된 듯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흑의 공격권에서 좀 백은 벗어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붙여서 중앙 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두 선수의 수를 예측하기가 쉽다고 느껴지는데 그 두 선수의 기풍이 좀 정통파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이렇게 본다거나 했을 때 다음 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두 그렇죠. 선수는 그래도 비교적 좀 정통파에 가깝고 보통 해설자들이 해설을 할 때 그 정수에 가까운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정통파 기사들의 수를 예측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 기풍 자체는 정통파는 아니거든요. 좀 기세를 중시하고 좀 이런 스타일인데 두 그래도 선수. 또 중계를 하다 보면은 최대한 이제 정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죠. 제 기품을 많이 죽이고요. 지금 그곳의 백돌이 중앙 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타개가 된다면 확실히 집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좀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반반으로 세면 지금 넘어갔을 때는 여기까지 집이 깨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흙이 뒀을 때와 비교를 해서 12집, 그러니까 여기까지 6집을 치고요. 12, 14, 16, 16, 20, 23집, 24, 30, 40. 흙집은 40집이 좀 두텁습니다. 물론 중앙 쪽에 아직 발전성은 좀 있지만 대략의 확정가는 40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은 7, 12, 20, 30. 여기까지만 여기를 10집만 쳤을 때 40집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봐도 집으로는 대충 균형이 맞아 있고 네. 좀 더 불어날 여지가 있고 덤도 있으니까 결국은 고노린 구단이 이 백도를 조금 더 괴롭히지 못한다면 집은 부족합니다. 네, 지금 이쪽을 뭐 빠져나오겠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흙이 여기에 있는 것은 항상 백의 이 한 칸이 흙도를 끊는 것을 보고 있어서 선수 자리입니다. 그럼 백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로 중앙 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돌이켜 보면 이 바둑을 고노린 구단이 약간씩 이제 상대에게 끌려가게 된 원인은 뭐 크게 실수한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이 자리가 약간 느슨한 수로서 이 침입을 간과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어찌됐건 좀 타협적으로 갔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강하게 맞서다가 집으로 좀 손실이 큰 것 같습니다. 먼저 교환하나요? 네,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을 짓네요. 나중에 혹시나 이제 그 자리가 선수가 안 될 것을 좀 염려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끊어서 두었을 때 흙이 이쪽을 붙이고 늘고 뭐 이런 치받는 자리가 선수가 돼서 여길 밀고 사는 뭐 그런 식의 수법이 약간의 염려가 돼서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판팅이 구단은 좀 더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갑니다. 지금까지 농심 신라면배 역사를 보면 4연승이나 5연승은 굉장히 많았죠. 제 머릿속에도 뭐 몇 번이나 떠오르는데 6연승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한 선수가 기세를 타기 시작하면 예전에 이 진로배에서 서봉수 구단의 9연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6연승 정도는 18회까지 오면 최소 한 차례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의외이고 지금 판티 구단이 굉장히 유력하게 6연승 새로운 신기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판팅이 구단이 오늘 대국에서 승리한다면 이제 5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6연승 도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의
이 남아있는 선수 중 한 명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가 남아 있는데 사실 두 선수 모두 판팅이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밀린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나 뭐 중국 리그에서의 활약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판팅이 선수보다 약간이라도 앞선다고 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박정환 선수가 판팅이 선수와 둔다면 한 6대4 정도 우세, 김지석 선수가 판팅이 선수와 둔다면 커리어는 조금 더 앞서지만 왠지 이 기풍적으로는 판팅이 선수 같은 또 단단한 기풍에 좀 약점을 보여서 51대 49로 보겠습니다. 아, 당연히 김지석 구단이 51이겠죠. 네. 확실히 판팅이 구단이 오늘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내일 이 피 터지는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구단은 판팅이 구단에게 좀 아픔은 있습니다. 예전에 응시배 결승에서 만나서 당시 신예에서 인류로 발돋움하던 판팅이 선수에게 굉장히 좀 아픈 일격을 당했던, 당연히 한국의 모든 기사와 바둑 전문가들이 박정환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의 패배를 당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박정환 구단이 세계대회에서 특히 큰 승부에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박정환 구단이 나올지, 혹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듯 박정환 구단은 주장으로 두고 김지석 구단이 나올지, 이 대국이 끝이 나면 그 끝난 이후에 몇 분 안에 이 다음 오더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한국팀의 그 예상을 빗나가는 농심배 오더는 1국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세돌 구단이 일장으로 출전을 했죠. 그것은 이세돌 구단 본인이 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예전부터 이 단체 대항전 연승전에서 좀 일장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주장은 막중한 책임감이 있고 좀 긴장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장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세돌 구단이 한국 바둑계 슈퍼 에이스였다면 지금은 랭킹 2위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뭔가 마지막 이 중책을 맡기에는 나보다는 후배 박정환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는 그 1국 오더였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제 귀에 맛은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귀에 맛은 없습니다. 고노린 구단이 중앙 쪽으로 좀 더 발빠르게 행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붙이는 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냥 이으면 여기 밀릴 때 너무 아프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교환 자체는 악수입니다. 네, 계속 백이 이쪽을 빠져나온다면 어차피 이곳은 흑이 이으면 호구치고 흑이 이쪽을 늘면 한 점을 잡아서 백은 뭐 전혀 불편함 없이 한 집은 확보하고 그 이상을 확보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중앙 쪽으로 나왔을 때 흑이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틀어 막을 수 있느냐 하면 좀 모양이 좋진 않아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밀고 느는 것도 선수이고, 이쪽으로 틀어 막았을 때에는 나중에 이쪽 붙이는 것이 좀 껄끄럽고요. 바둑은 점점 판티니 구단의 페이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 팀에서는 이야마 유타 구단이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마 유타 구단은 워낙 또 일본 내에서 전체 7대 기전 도전기에 다 참가를 할 정도로 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선수라서 세계 대회에는 좀 자주 출전을 못했던 선수거든요. 네. 세계 대회 스케줄보다 자국 내 스케줄을 우선시하는 일본 기원의 정책상 이야마 유타 구단은 세계 대회에서 다른 초일류들에 비해서 얼굴을 보기 좀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선수들은 이 세계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그 상위 랭커, 이 초상위 랭커보다는 그 살짝 아래 선수들이 또 많이 참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대표하는 그런 선수이되 비교적 스케줄이 좀 잘 맞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까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본 팀의 구성은 사실 농심배에서 봐오던
거와는 조금 다른 구성인 듯해 보이고요. 네, 지금까지 일본 대표팀보다는 굉장히 화려한 진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명인 타이틀을 획득한 다카오 신지 구단은 빠졌어요. 그런데 다카오 신지 구단도 농심배 여러 차례 출전을 한 적이 있고 그 선수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한중의 선수들에게 잘 안 됐던 그런 적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대표팀은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잘 짜기도 어려울 정도로 최대한 강자들로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에 명인 타이틀을 빼앗기긴 했지만 이 이야마 유타 구단이 한때 일본 바둑 역사상 최초로 7대 기전 7개의 타이틀 전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수이니까 그것이 얼마 오래 안 된 일이니까 그 7관왕의 이야마 유타 구단은 과연 간혹 보이던 모습과 뭐가 달라졌는지 이번 농심배에서 좀 기대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 전관왕은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에서는 몇 차례 있었죠. 예전에 이제 조은현 구단이 3차례 전관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은현 구단은 워낙 무적이었던 시절이고 네. 서봉수 구단을 제외하면 도저히 이 대한민국에 적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전관왕이 가능했죠. 최근에 올수록 전관왕을 바라보기에는 점점 더 어려운 구조로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이 전관왕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손꼽히는 이 독주 체제를 구축했던 선수들 중에는 사실 이창호 구단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창호 구단도 단 한 번도 전관왕을 한 적은 없습니다. 고노린 구단이 지금 자신의 약간의 그 엷은 쪽을 받지 않고 아예 그냥 실리로 버텨갑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백의 근거를 빼앗는 급소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이 자리를 찝는 것이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집으로도 11집짜리죠. 굉장히 큰 자리예요. 대신에 먼저 판테이 구단이 이쪽 부근을 빠져나올 수 있어서 이곳은 이제 흑의 두터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쪽을 잡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죠. 여기까지 반반으로 한 6집 봤었죠. 12, 14, 23. 네, 이곳이 한 35집 정도 나고요. 40, 42, 44, 45. 흑집은 한 47집 정도 납니다. 백집도 뭐 거의 47집 이상은 날 것 같은데 근데 역시 집으로는 고노린 구단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덤이 좀 부담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애초 맨 처음에 이 전투가 시작되기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결국 이 부분이 좀 깨지고 이 부분이 좀 불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보고요. 이쪽에서 흑의 엄청난 이 집의 파괴가 있었는데 거기서 흑이 지금까지 실리로 얻은 것은 이 정도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 외에는 흑이 딱히 더 잘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형태라서 백이 우세하게 이끌어가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네, 판티니 구단이 지금은 그냥 이쪽을 꼬부리고 흑이 한 칸 뛸 때 이런 식으로 나와도 충분한 형세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만족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흑의 형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대해서 나옵니다. 고노린 구단도 2년 전에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그런 속기전에서 박정환 구단을 꺾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강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몇 차례 보여왔던 선수인데 이상하게 농심배에만 나오면 그 자신의 진가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국가 대항전인 만큼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한다고는 하지만 이 5번이나 출전해서 1승도 못 거둔다는 거는 약간 자괴감이 들 것 같거든요. 네, 특히 고노린 구단처럼 기본기가 탄탄하고 실력이 또 탄탄한
그리고 일본의 타이틀 홀더로서 약간 자존심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물론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흐름은 확실히 판티니 구단이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자리는 사실 흑의 입장에선 좀 밀어주기 싫은 자리입니다. 자연스럽게 백이 중앙으로 탈출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상변에 있는 흑돌이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교환을 시키네요. 일단 중앙보다는 상변 연결이 시급한 자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이쪽을 밀 수 있다면 좋지만 반대로 이곳 꼬부림을 당해서 항상 백이 이쪽 끊는 것이 언제든 선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미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고노리 선수가 이쪽을 밀어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판팅이 선수가 이 중앙 쪽에 있는 흑 5점을 좀 공격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판을 정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네요. 바둑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세한 승부로 보이진 않고 지금은 판팅이 구단이 좀 여유 있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좌중앙도 깨지고 나니까 흑이 집을 불릴 수 있어 보이는 곳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원래는 중앙 쪽에서 흑이 좀 발전성에 기대를 걸어보고 있었는데 물론 이쪽과 이쪽에서 실리를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상변도 깨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 쪽이 다 지어지고 오히려 엷어진 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이런 바둑은 두터움과 엷음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바둑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곳은 아직 붙이는 뒷맛이 좀 있습니다. 붙일 때 틀어 막으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가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받을 때 맞고 주변이 두텁다면 이쪽에서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끊어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시도가 가능한데요. 네. 지금처럼 중앙 쪽에 백이 터져 나오고 백이 오히려 두터워진다면 이런 뒷맛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흑이 엷어질수록 백을 추궁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이런 곳을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나오면 지금 끊어야 되잖아요. 네. 자체로는 잡히는데 여기를 끊고 여기를 덮어 씌우면 흑이 이렇게 잡자니 지금 모양이 너무 안 좋죠. 다음에 막혔을 때 여기도 좀 뭔가 찜찜하고요. 그럼 결국 이제 뒤에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곳이 선수입니다. 그럼 이 흑이 뭐 산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어, 거의 필연으로 그쪽을 공략이 가능합니다. 이곳 노려가나요? 네, 역시 가죠. 지금은 이쪽이 아까 보여드린 그 참고도대로 갔을 때에는 백이 굳이 중앙 쪽에 있는 흑 5점을 잡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깔끔하게 바둑이 좀 정리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좀 카운터 펀치를 맞는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거기 찝어갑니까?
바둑이 유리할 때 그곳을 둔다면 좀 위험한 수일 수 있는데 지금은 불리하니까 고노린 구단 입장에서는 백이 여기를 두면 끊어서 뭔가 분란의 여지를 한번 시작해 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받아주네요. 네, 역시 네. 변화를 만들지 않죠. 바둑이 불리하다면 백은 당연히 이쪽을 젖혀서 지금 변화를 꾀해야 되는 자리인데 역시 형세에 대해서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행은 중앙 흙이 정말 괴로울 것 같은데요. 많이 괴롭죠. 앞서 이제 이곳을 두면 하나 여기 끊어두고 씌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쪽을 잡는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일단 흙 형태가 너무 똘똘 뭉쳐서 다음에 여기를 막혔을 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이 부분에서는 나가도 한 점을 잡으면 이쪽을 두면 되니까 수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백이 여기를 넘었을 때 차이가 있죠. 넘었을 때 원래는 흙이 손 뺄 수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백이 이런 곳을 잇는다면 나가서 한 점을 잡는 것과 이쪽 넘는 것이 맞보기가 됩니다. 그럼 뭐 크게 수가 나니까 이런 자리가 거의 선수성으로 되고 네. 흙으로서는 괴롭습니다. 바둑 리그를 보면 그 형세 판단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퍼센티지로요. 네.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저의 형세 판단을 말씀드리면 100이 한 85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한 가지 코멘트도 달아주셔야죠. 그래야 되나요? 저는 그 정도 센스가 좀 없어서요. 그 밑에 글들을 보면은 정말 약간 센스가 넘치게 많이들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좀 억울해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 이제 본인이 직접 다는 것도 있고 본인이 달지 않고 담당 PD의 코멘트도 많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여기서 오해를 좀 풀어야겠네요. 네. 이 수도 버티는 수라고 봐야겠죠? 모양은 참 안 좋죠. 그 수는 이쪽을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들 수도 있고 뭐 나가도 사실은 이 한 점을 잡는 자세가 그다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밀면 이렇게 이어야 되는 형태라서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니고요. 백은 뭐 한 칸 띄어서 들 수도 있죠. 한 칸 띈다면 나갈 때 이렇게 끊는 수가 가능하니까 흙은 뒤로 이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이곳이 백에 걸리라고 본다면 뭐 보통 때라면 흙이 득받는지가 좀 의문인 그런 교환입니다. 안전하게 두네요. 그럼 하나 나가놓고 그냥 이쪽을 호구 쳐서 안에서 사는 것과 중앙 탈출을 맛보기로 하면 이쪽은 뭐 집으로 엄청나게 득을 봤으니까요. 바둑은 결정적입니다. 집으로도 백이 여유가 있는데 이 괴롭힘을 당할 곳은 흙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누린 구단의 이 지금까지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을 보면 좀 뭐랄까요, 좀 강하게 두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에게 좀 약점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세돌 구단에게 굉장히 약했고요. 이세돌 구단에게 제 기억으로는 한 차례 승리를 거두고 5차례 이상 패했습니다. 한 차례 승리가 예전에 중한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외에는 승리가 없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강하게 두는 스타일의 선수들. 그러니까 일본 내 시합에서도 이야마 유타 구단에게 약하고 또 예전에 장시 구단에게 약했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판티니 구단이 타계하는 과정에서 좀 강수를 두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때부터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사실 두 선수의 이 지난 상대 전적 면에서는 고노린 구단이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 판테이 구단의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생각보다는 좀 고노린 구단이 쉽게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판티니 구단은 처음에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이제 과거에 이창호 구단의 기풍과 좀 흡사했습니다. 침착하고 뭔가 끝내기 승부에 강하고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최근에 판티니 구단은 확실히 좀 실리에 민감하고 이제 또 타계에 능하고 이런 점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어제 강도현 구단과의 대국에서도 그랬고요. 타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날카로운 잽을 보유하고 지금은 좀 세계 대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실력 전체가 좀 단단해진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좀 변한 판티니 구단에게는 곤도린 구단이 오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네. 우변도 살려갔고 우하기도 살아두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이 몇 집인가요? 지금 여기 꽃을 두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원래는 잡혀 있다고 보고 제가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까지 16집을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16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쪽 부근에서 집이 5집 이상 늘어났다고 해도 이것은 집 차이가 좀 벌어졌습니다. 네, 마지막 승부수라고 봐야겠네요. 아직 이곳에 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곳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해볼 곳이 없습니다. 앞서 주변에 흙돌이 두터울 때 이곳에 뒷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백이 여기 머리를 내밀어서 흙이 두터운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형세가 불리하니까 이곳에서 수를 내려갑니다. 쪽을 두면요.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내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형태는 실전에서도 종종 많이들 나오는데요. 네, 몇 차례 이제 수를 내려갔을 때 실전에 등장한 적이 있는 형태이고 지금은 주변에 흑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당장 백이 2점을 잡으러 간다거나 혹은 귀 쪽에 수상전으로 갈 때도 그렇고 흑의 입장에서 그렇게 유리하게 싸움을 이끌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진행이라면은 점점 내일 판테이 구단의 등판이 조금 예상이 되죠. 내일 한국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은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랭킹이나 뭐 지금까지의 어떤 활약도 커리어 이런 면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주장을 맡을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또 판팅이 구단을 상대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낫습니다. 기풍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예전에 응시배에서 패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성적에서 판티니 구단에게 뭐 지는 것을 많이 보진 못했고요. 특히 국수 산맥배인가요? 뭐 엄청난 묘수를 두면서 승리를 거뒀던 대국의 그 상대도 판티니 구단이었고, 그래서 좀 기풍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음 선발 선수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냥 랭킹이나 어떻게 보면 좀 실력 면에서 그렇게 선발을 할지 그런 점이 궁금해집니다. 그간의 농심배 스타일로 봤을 때에는 약간 주장격 선수들이 매번 마지막에 배치가 됐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뭐
전 경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마지막 주장에 이렇게 역할을 맡는 것이 뭐 보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좀 해설을 멈추고 있는데 네. 더 이상 흙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끊어도 별다른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늘었을 때 여기를 덮어 씌워도 흙이 사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어가면 이쪽 단수는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 흙이 불가능하고 연결을 해야 하는데 계속 두들겨 맞는다면 이 흙은 잡혔죠. 국가 대항전의 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이기나 일본이 이기나 어느 한쪽 크게 응원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판팅이 선수와는 친분이 전혀 없고 고노린 선수와는 좀 친분이 있어서 약간 응원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두 선수 모두 뭐 친분이 없으니까요. 정말 제3자 입장이지만 그래도 고노린 구단이 판테인 구단의 기세를 조금 꺾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오늘 바둑도 어제 강동현 구단과의 대국과 마찬가지로 판팅이 구단에게 뭐 큰 위기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판을 잘 짜나가고 있고요. 이제는 서서히 종착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국가대항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검토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지석 구단이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요. 신진서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일단 좀 중국의 기세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요. 어제 대국에서 많이 응원했었는데 강동윤 선수가 아쉽게 패해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김지석 선수 3연승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둘 다 한 3연승은 해야지 우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까 걱정하는 3연승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3연승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 박정훈 구단의 인터뷰 질문이 마지막 주자로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내일 경기는 김석 구단이 확실하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정훈 구단은 은은하게 김석 구단이 3연승 정도는 해주면 좋겠다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한국팀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6승 정도는 필요한데요. 박정환 구단이 3승, 김지석 구단이 3승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박정환 구단이 인터뷰를 했고요.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집으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죠. 반면으로도 백이 한 5집은 앞설 것 같은데요. 저하기에서도 결국은 뭐 수가 날 것 같진 않습니다.
판테이 구단의 이 운영 능력이 점점 뛰어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연승을 거두면서 이 판티니 구단의 바둑을 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판티니 구단의 스타일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진 면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 판을 물 흐르듯이 이렇게 유연하게 국면을 운영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에게 큰 실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대로 하여금 좀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석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어제 강도현 구단으로 하여금 뭐 먼저 공격을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거나 오늘도 고노린 구단에게 저 우상기를 찔러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실리를 내주게 만든다거나 이런 식의 이 국면을 운영하는 능력이 상당합니다. 네. 네, 더 이상 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판테이 구단의 불계승입니다. 네, 판테이 구단과 고노린 구단의 이번 2차전 6국으로 내일 경기 이제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판테이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역시 뭐 지난 대결에서 봐왔듯이 반면 운영이 점점 좋아지고 이 농심배 회를 거듭할수록 뛰어나지고 있는 판테이 선수예요. 확실히 좀 100번의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100번을 잡았을 때 그 덤을 이용하는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반면 운영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고 네. 어제 대국과 마찬가지로 오늘 대국에서도 타계의 일가견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한 판입니다. 네, 오늘 대결은 판테이 구단과 고노린 구단의 대결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포인트로 있었는지 한번 첫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반에 아주 의욕적인 그런 포석을 들고 나왔죠. 사실 양 소목을 두는 경우는 많은데 그 소목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오늘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초반에 뭐 다른 기사들이 잘 두지 않는 그런 포석으로 이끌었고요. 네, 여기까지 형태가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무난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측을 갈라치면서 서로 상대의 형태를 갈라치는 그런 포석이 되었고요. 여기까지는 뭐 초반에 약간 의욕적인 포석, 남들이 잘 두지 않는 포석을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크게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모범 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초반에 기로인데 이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초반에 고노린 구단의 전략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곳을 교환시킨 이상 이곳을 붙여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백에게 침입할 타이밍을 주지 않는 면에서 좀 더 월등히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실전처럼 둘 거라면 이 교환을 아끼고 그냥 날일자를 가던지 했어야 합니다. 그 실전은 이곳을 교환을 시켜서 아래쪽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날일자를 가니까 백이 좀 더 이 하변을 좀 쉽게 한 점을 버리고 이렇게 뒤로 파고들기가 좋아졌죠. 이 날일자는 역시 붙이는 수에 비해서 좀 느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수로 인해 초반 포석에서 백에게 살짝 포인트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네. 백이 붙여가니까 흙이 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쪽으로 막아도 이쪽을 젖히면 한 점을 끊어 잡아도 이쪽을 끊어서 반대쪽에서 파고들면서 쉽게 살 수가 있고요. 귀를 막아도 마찬가지로 백은 수를 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죠. 먹여쳐서 패도 되고 지금 패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호구 쳐서 내려서는 것과 이쪽 치받는 것만 맛보기로 해도 흙이 망했습니다. 실전에 이 붙임수에 대해서 뒤로 받았는데요. 부분적인 최선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미 이쪽에서는 약간 흙이 당했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긴바둑으로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죠.
이 장면에서 하나 붙여두고 호점을 갖고 상변을 벌리는 데까지 예상이 되었는데 이때 이 부분에서 판팅이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애초에 예상은 여기를 날일자를 두어서 막으면 그냥 부분적으로는 백의 정수는 이 수법인데요. 이렇게 두고 안에서 사는 이 정도 그림이 이제 예측이 되었었는데 네. 안에서 사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주변에 흑돌이 강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부분을 공격을 갔을 때 백도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판팅이 구단의 성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데요. 이쪽을 하나 침입을 하고 나서 이쪽을 들어간 수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흑도 이 수가 정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판팅이 구단이 준비한 수는 여기를 두고 호구 쳐서 이렇게 넘는다면 다음에 백이 여기를 붙이고 넘는 것이 굉장히 크죠. 흑이 차단을 하면 아까 이쪽에서 백이 살았던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집으로만 본다면 아까가 조금이라도 날 수 있습니다만 여길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쪽 백돌이 안정됐다는 것이 백의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역시 초반의 우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고노린 구단이 약간 불리하다고 보고 이 진행을 선택을 하지 않았고 네. 여기서 강하게 버텨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수법이 너무 실리를 상대에게 많이 내주는 조금은 무리한 수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격도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까지 우상기에서 실리를 내주었을 때에는 중앙 쪽의 백돌에 대한 강렬한 공격이 통해야 되는데 일단 공격을 하기 앞서서 이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맥점이었습니다만 판팅이 선수의 이 치받는 타이밍도 아주 기민했습니다. 뭐 이수의 어떤 호불호는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따내면 고노린 구단은 아마 이쪽을 바로 뚫어서 이쪽을 잇고 중앙으로 내모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치받으면 흑은 늘어서 차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템포 빠르게 먼저 치받아서 응수를 물어보니까 여기서는 내려서면 당장에 이제 백이 수를 내려갑니다. 이 따내는 것은 아프긴 합니다만 잡히진 않기 때문에 네. 이곳이 좀 괴로워지죠. 그래서 실전은 치받을 때 뒤로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 교환을 시키고 이곳을 따내니까 고노린 구단이 애초에 생각했던 이쪽 돌파하는 수는 좀 두기가 싫어졌어요. 이 교환이 있는 만큼 가치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전에 결국은 큰 스케일로 계속 덮어 씌우는 그런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뭐 집으로는 이쪽 끊는 것도 보고 이 한 점 잡는 것도 보고 약간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이 결국은 이제 탈출을 하느냐 마느냐의 승부거든요. 이곳이 마지막 승부처였죠. 네. 네, 여기서 하나 붙이고 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전보다는 그래도 끊는 편이 조금이라도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바꿔치기. 네. 이렇게 됐다면 앞서 제가 살펴드렸던 그 변화도는 여기서 밀 때 이제 흑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흑은 이쪽을 지키고 젖힐 때 이쪽 한 칸을 띄는 이런 식의 바꿔치기가 될 확률이 높은데 물론 이 그림도 백이 좀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전보다는 이 형태가 나았습니다. 실전은 좀 불리하다고 보고 비틀어 갔지만 이곳을 침입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지켜두니까 결국은 흑돌도 조금 약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변을 침입했을 때 백의 장점은 이곳 한 칸 뛰는 수가 선수가 되어서 이곳을 늘었을 때 흑이 여기를 잇고 끼우는 수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한 칸 뛰는 수가 있어서 있는 것이 백의 연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전에 결국 뒤로 두고 네. 밀고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 전에 이제 이쪽을 치받아서 받았죠. 붙이고 네,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지만 이미 상변이 이렇게 깨지고 중앙의 발전성이 여기까지 깨졌을 때에는 좀 집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차이가 나고 있고 결정타는 우변이었는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를
끌고 나오니까 뭐 이곳은 백이 참아두었지만 차마 끊지 못해서 여기서 결정이 났습니다. 끊는 진행이었다면 더 괴로웠을까요? 백이 이제 이 세 점을 버리면서 쉽게 정도운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잡을 때 이쪽 단수가 선수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중앙이 살기도 어렵고 살아도 집으로 꽤 불리한, 그러면서 판은 전부 정리가 되고 백은 두터운, 그러니까 백만 즐거움이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괴로웠던 고노린 구단이 뭐 다른 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좀 변화를 꽤 했습니다만 그냥 알기 쉽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선 도저히 뭐 어찌할 겨를이 없네요. 결국 마지막에 이쪽까지 승부수를 던졌지만 정확한 응수에 막히면서 결국은 이 장면에서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네. 안에서 살 수도 없고 바깥쪽으로 움직여도 백이 이제 따로따로 그냥 한 칸 띄고 수상전을 가도 가능할 것 같고요. 당장 덮어 씌워도 이 흙 두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수순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오늘 대국 흐름이 꼬이게 된 데에는 역시 이 하변과 우상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하변 쪽에서 초반에 좀 이 고노린 구단이 좀 느슨하게 판을 짜 나갔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실리를 좀 빼앗겼고요. 우상 쪽에서도 그래도 좀 참으면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그런 바둑이 실전보다 나았을 것 같은데 네. 좀 더 공격에 서두르다가 실리적 손실이 컸고 결국은 판티니 구단의 완벽한 타개에 막혀서 바둑을 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판테이 구단의 승리로 판테이 구단은 현재 농심배 5연승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5연승이면 역대 이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데요. 과거에 이창호 구단이 이 상하이 대첩을 이룩할 때 그때 5연승이었죠. 그 외에도 강도현 구단도 5연승이 있었고요. 이 5연승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심배의 새로운 기록 6연승에 도전하는 판티니 구단을 한국팀의 이 2장으로 나서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유력한 상황인데 네. 그 선수가 꼭 막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석 구단이 역대 농심배에서 9승 5패 성적을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3연승 한번 정말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김지석 구단이 이 판티니 구단과 기풍의 이 상성으로 봤을 때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매치업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김지석 구단 하면 좀 이렇게 펀치를 마구 휘두르는 그런 기풍의 선수들에게 한 방으로 딱 꽂아서 이기는 그런 류의 그 승리 패턴이 아주 익숙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네. 판티니 구단은 두텁게 자신의 형태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을 풀어가는 선수라서 그런 면에서는 약간 염려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현지에 이 국가대표 선수들도 여럿 있고요. 최명훈 코치도 있고 또 박정환 선수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포석을 잘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일 경기 돌아온 한중전입니다. 한국의 김석 구단과 중의 판테이 구단의 대결. 과연 어떤 승리가 있을지 내일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